자, 한번 봅시다. 중국이 가장 부담스럽고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부담스럽고 꼴보기 싫어하는 미국의 존재는 뭘까요? 평택입니다. 평택 기지입니다. 용산으로 우리가 평택을 다 용산에서 평택으로 주한미군 기지의 본부와 사실은 작전의 헤드쿼터를 물론 오산에 탱고가 있지만 옮기고 있습니다. 이거 중국은 아주 불편해요. 왜? 중국으로 보면은 자기 코앞에 앞마당 앞이거든요, 평택이. 그런데 한미연합사령부의 핵심 전력들이 평택에 모인다. 불편합니다. 왜? 중국의 전략이라는 게 앞으로 그 땅덩어리에 비해서, 중국의 땅덩어리에 비해서 바다로 나올 수 있는 앞문, 앞마당이 굉장히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 심지어 한국보다도 한국에 비해서, 한국의 국가 사이즈에 비해서 중국의 국가 사이즈에 비례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적다는 겁니다. 차라리 대만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반도 내지 섬의 국가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려있죠. 바다로 나가야만 미국을 제패하는 먼저 아시아 전체에서 최고의 해양 국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해양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게 중국 몽입니다. 왜? 14세기부터 세계 역사를 보면은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들은 다 해양 국가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일본, 미국, 이게 쭉 세계를 제패해온 국가들의 역사입니다. 다 해양 국가입니다. 사실은 일본도 해양 국가로서의 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제패의 꿈을, 겁대가리 없는 세계 제패의 꿈을 가지고 1차 전쟁, 2차 전쟁 다 일으킨 겁니다. 처음 청일 전쟁 해보니까 난공불락이었던 청나라가 전쟁을 시작해보니 1894년 전쟁을 시작해보니 1년도 안 돼가 넘어져. 썩은 고목이거든. 그 다음 러시아 10년 후에 또 해봐도 러일전쟁 나동가르죠. 우리가 많이 봅니다. 외나무 다리 위에서 육중한 흰 러시아 화이트베어, 흰 곰이 걸어오고 기모노를 입고 부채를 흔드는 일본이 그 다리를 치킨 게임으로 마주 건네오는 그런 만화를 혹은 사파를 많이 봤을 겁니다. 역사를 풍자한 거죠. 흰 곰은 어마어마한 저돌성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외나무 다리 위에서는 가벼운 몸무게를 가진 부채 들고 밸런스를 지켜가는 기모노 입은 일본의 줄타리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되돌아와서 미국 얘기를 다시 하면은, 주한미군이 이 땅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할 때 중국이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한 이유가 그것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느니, 북한 핵을 막는 데는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니, 기술적으로 우리가 배치하는 사드가 사실 사거리 600 내지 800km밖에 안 되는데 중국 본토에 4군데 설치해 놓은 사드 엑스밴더의 이 탐지 거리는 2500 내지 4000km까지 되는데도 한국 걸 탐을 잡니,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가지고 계속 중국 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하는 것이, 사실 한반도에 배치하는 사거리 600 내지 800km의 탐지 거리를 가진 엑스밴드의 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주한 미군을 통한 한미 동맹의
지붕하에 미국이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길이 났던 겁니다. 근데 중국에 직접 보복을 못하니 참 미국에게 직접 보복을 할 수 없으니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한테 한 거예요. 제발 사드 내보내라. 우리 목줄을 좋은 거예요. 최근 지난해부터 올해 2월달까지 합쳐서 서해 지역에 중국으로 치면 동해죠. 남중국해, 중국해입니다. 훈련을 거의 100차례 했는데 훈련만이 100차례 아니라 이 서해 중간 수역 라인을 우리 영토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일을 영역을 중국은 자기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넘어온 사례가 100차례가 넘는다고 합니다. EEZ라고 Exclusive Economic Zone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이것은 1982년에 만들어져서 94년 12년이 지나서 발효된 UN 해양협약에 의해서 모든 국가들은 자기 자국의 영토로부터 200마일, 약 375km, 한 380km 되는 거리까지에 있어서는 익스클루시브, 배타적인 이카노미, 경제 존, 수역, 배타적으로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 간섭 없이 배타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역으로 UN 해양협약이 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지금 동북아에서 보면은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뭐 구태여 끼워준다면 북한까지 끼워줘야 되겠죠. 이 지역이 옆에 있는 국가, 한국으로 치면 중국이나 또 위로는 러시아나 밑으로는 일본이나 와 다만 미국과는 겹쳐지지 않지만 이 국가들과에 있어서 이 관련되는 모든 국가들이 자기들이 377km, 약 370km에서 80km 사이에 그 나라만이 배타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역, 바다의 해역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나라끼리가 너무 이 이익에 관련되는 상관국들이, 관련국들이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각 이익이 상충되는 국가들끼리의 최소한 거리가 760km 이상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서로 겹쳐지지 않는데 지금 한국을 가운데로 볼 때 중국, 일본, 러시아 다 러시아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배타적 경제 수익이 특히 중국과 일본과 한국 사이는 배타적 경제 수익이 다 오버랩 겹쳐집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760km 이상 떨어져 있는 데가 없다는 거죠. 있는 곳도 있지만 수역의 계속되는 라인을 꺼보면은 다 겹쳐져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UN 해양 협약에 의해 결정된 건 아니지만 관련되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서로의 방공 식별구역, 방공 식별구역이라는 것은 ADIZ, ADIZ입니다.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해서 각 국가가 공중에 방어망을 펼 수 있는, 훈련할 때 공중에 방어망을 펼 수 있는 그 영역으로 서로가 여기는 내가 당신네들의 국방이나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고 독자적으로 우리의 권한으로 훈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방공식별구역입니다. 근데 한국이 주장하는 건 카디즈, K를 앞에 붙입니다.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중국이 주장하는 것은 카디즈, 역시 발음은 같습니다만 K 대신에 C, China. 일본이 주장하는 건 J입니다. 자디즈입니다. Japan Air Defense
아이덴티피케이션 존입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거 없습니다. 사실 놓여진 우리의 이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다 조금씩 세 국가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벌써 지리적으로 갈등의 요인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국은 1994년 유엔 해양 협약에 기준해서는 반드시 만약에 이 오버랩되는 국가, 서로 겹쳐지는 EEZ,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진 국가끼리는 그 중간선을 택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유엔 해양 협약이에요. 근데도 중국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중간선 웃기지 마라. 땅덩어리와 인구에 비례해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 영토로부터 무조건 377km, 200마일을 나가야 되니까 너 한국이 줄여라. 일본에게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토가 더 크고 인구도 더 많으니까 일본보다는 5배가 되니까 5배가 아니죠. 일본이 지금 인구가 1억 4천이니까 10배죠. 10배나 되니까 우리가 10배 이상 가져야 되고 한국에 대해서는 물론 꼭 숫자적으로 10배가 안 되더라도 비례적으로 10배 정도 가져야 되고 한국에 대해서는 얼마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구 비례를 보면은 남북한을 다 합쳐도 중국이 20배의 영토를 다시 말하면 배타적 경제 수역을 20배 가져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부쩍 이제 돈독이 오르고 좀 부자가 되니까 96년 94년 때는 말도 못하다가 사실 해양법이 발효되자마자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그때만 해도 중국은 존재도 없는 국가였죠. 1996년 22년 전이니까 경제적으로 존재도 없는 국가였습니다. 우리하고 계속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논의가 아니라 협상을 해왔지만 결론을 못 냈어요. 그 사이에 중국은 기하급수적으로 경제력이 커지는 괴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뭐하고 같은 꼴이냐 하면은 우리 서해의 NLL 노던 리미트 라인 서해 방어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거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날 우리 서해 NLL을 넘어와서 한다는 소리 여기 우리 땅이니까 훈련을 해도 되고 고기 잡아도 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죠.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NLL 라인도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것은 유엔 협약에 의한 것도 아니고 유엔군들에 의해서 사실은 결정됐지만 상당히 영어로 말해서 reasonable, 우리말로 하면 합당한 라인을 끄은 것입니다. 서해 섬 5개의 섬과 북한의 그 땅덩어리와 바다에 접하는 땅덩어리와 선을 꺼서 중간선을 택한 겁니다. 가장 합당한 거죠. 근데 북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오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지금 중국이 그딴 짓을 하고 있어요. 자, 100차례나 넘어왔는데도 그 이상 넘어왔는데도 한국이 항공모원이에요. 독도에 일본이 그 주위를 와가 훈련한다고 한두 번 했다고 우리한테 정말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우리가 반응을 어마어마한 저반시설도 만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독도보다 지금 훨씬 더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한미동맹의 핵심이 되는 서해를 왜냐하면 평택을 거기 두니까 평택을 미군기지의 핵심 센터로 두니까 주한미군기지의 센터로 두고 있으니까 미군이 거기에 평택을 옮긴 이유도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중국이 그 코앞에 평택 코앞에서 와가 그렇게 우리의 서해 중간선을 넘어서는데도 100차례가 넘었는데도 이 정부는 항공모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정부가 잘하는 게 중국에게는 문턱을 낮추고 북한에게도 문턱을 낮추고 미국에게는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게는 쓸데없는 소리로 중국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도 한국하고 손을 잡고
문턱을 낮추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이나 미국에 하고 있는 게 이 정부입니다. 다 내주자는 얘기죠. 중국에도 내주고 북한에도 내주자는 겁니다. 중국이 원하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중국몽이라는 게 뭡니까? 중국을 아시아를 제패하는 핵심 국가,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 중국 나름대로의 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을 끊었습니다. 도라는 거는 섬 연결하는 련선입니다. 이건 누가 하던 짓이에요?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면서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본이 서태평양 전체를 패권을 잡을 라인으로 끄는 게 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를 먹고 한반도와 필리핀을 먹고 대만까지를 먹고 그 다음 2차로 호주, 뉴질랜드를 끄는 선까지 되고 3차는 3도련선은 미 태평양까지로 확장하는 아시아를 넘어서서 미국까지를 잡아먹겠다는 식으로 나간 게 3도련선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걸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1도련선, 대만, 오키나와, 일본 남쪽 바다만 장악을 하면은 일단은 아시아의 바다를 아시아의 핵심 국가들이 사용하는 해상 교통로는 중국 통제하에 둘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중국이 아시아의 경제력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사실 맞는 얘기죠. 일본도 무역 먹고 살고 우리도 무역해서 살고 대만은 일본과 중국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그 역시 섬나라로서 물론 대만의 산업구조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무역보다는 제조업, 아주 소규모의 제조업에 거의 의존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정학적으로도 대만을 중국이 원차이나라는 우산 속에 이어놨으니까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먼저 일본 목줄과 대만 목줄과 한국을 연계시켜가지고 목줄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연계시키는 가장 핵심은 뭐냐? 주한미군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쌍중단,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면은 북한도 핵 동결을 고려해보겠다라는 것을 중국도 계속 뒤에서 군부를 떼주면서 푸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진짜 제대로 갈 방향이다라고 맞짱을 떨어주고 손뼉을 쳐주고 있습니다. 중국몽을 실천하기 위한 1차적인 단계가 주한미군을 여기서 내보내는 겁니다. 주한미군을 중국이 내보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북한과 남쪽이 손뼉을 맞춰서 한반도에서 한미동맹 필요 없으니까 주한미군 나가라고 우리 스스로가 해주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으로 중국이 지금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앞장서서 훈련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우리를 떠보기 위해서 도대체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국이 얼마나 견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떠보기 위해서 지금 100차례나 지금 우리 영해 라인, 우리 영토 라인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배타적 경제 수익을 넘어오는 짓을 100번 했는데도 이 정부는 입 한마디 안 열고 있습니다. 또 카디즈, 아까 말씀드린 방공식별구역도 우리의 영역인 것을 중국이 자기의 방공식별구역 내라고 주장하면서 침범한 것도 몇 차례 있습니다. 2009년, 2012년 뭐 여러 차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두 번 경고를 했지만 그것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공식별 구역 자체는 좀 더 군사적인 의미가 들어가니까 먼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우리 쪽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이걸 넘어와 봅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맛보기죠. 옆구리 찔러 보는 거죠. 간 보는 거죠. 맛보기가 아니고. 도대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한국이 동맹을 지킬 견고한 의지가 있는지 지금 테스트해 보는 게 바로 서해의 중간 지역을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해봤더니 100차례나 했는데도 이 정부 강경하게 대응 한번 하지 않고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작년 10월 말에 그래? 우리 이제 사드 배치 더 안 할게. 미국이 뭐라고 해도 안 할게. 그리고 미국이 끌고 가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MD 미사일 방어 체제는 일본은 들어가 있지만 한국 안 들어갈게. 그리고 남중국해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하고 손을 잡고 맞서는 훈련 안 할게. 이걸 지금 중국에 거의 다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약속을 받아낸 후에 더 지금 신바람이 나서 더 확신을 가지고 중국은 우리 서해 중간 라인을 계속 넘어오는 간을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별로 군사적으로까지 안 났어도 적극적으로 안 썼어도 한 번씩 이렇게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통제하에 있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계속 들어가는 것은 해도 괜찮구나.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해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반발을 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도리어 중국이 원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거 보여요. 쌍중단에도 북한이 맞서는데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고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까지 나서가 한 소리가 그거는 주장할 수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건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그걸 주장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편을 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 앞장서가지고 미국을 밀어내고 중국이 필요로 한 거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산불정책 해주겠다. 이 약속까지 들고 나오니 지금은 간보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간보기로 서해 중간 지역을 넘어와 보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저렇게 중국이 자꾸 들어오는 거 보니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중국이 자기들로부터 계산된 자기 영토로부터 계산되는 377km까지는 우리가 밀리더라도 우리가 오버랩되는 지역을 포기하고 중복되는 지역을 포기하고 좀 밀려나더라도 중국에게 양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 테스트하기 위해 들어온다는데 맞습니다.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원 영토를 침략하기 위한 중국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 자원 영토를 더 줄이고 자기들의 자원 영토를 늘리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것은 중국이 1차 단계로 아주 적은 단계로 작은 단계로 취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더 큰 목적이 뭐냐? 바로 한미동맹 균열이고 우리 스스로 북한과 목소리를 함께해서 중국 좀 나가주라. 미국 좀 나가주라. 우리 한미동맹 더 이상 필요 없다. 더 나아가서는 남중국해 평택 앞바다에서 중국하고 미국이 갈등을 일으키거나 충동을 일으킬 경우에 우리는 중국 편 들어주겠다. 이 간접적으로 벌써 시사했어요. 뭐로? 1대1로에 우리는 참여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러나 인도 아시아 태평양 협력 벨트에는 한국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 정부가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중국 앞바다 남중국해에서 우리로 보면 평택 앞바다에 9개의 인공섬을 만들어서 항해의 자유, UN 해양협약에서 명시되어 있고 개런티되어 있는 보장되어 있는 항해의 자유까지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9개 섬을 만든 게 왜 항해의 자유를 막나? 9개 섬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섬 사이를 지나간 섬과 섬 사이가 24해리
다시 말하면 섬 하나로부터 12해리, 또 다른 하나로부터의 12해리면 다 합쳐가 24해리에 24해리가 오버랩되는, 다시 말하면 섬과 섬 사이가 20해리인 한 38km 정도에 되는데 미 함정이 지나가면 중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우리 자국 영토야. 유엔 해양협약을 따질 이유가 없어. 우리네 영토를 미국이 침범하는 거야 라고 지금 걸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원래 있던 섬도 아니고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인공섬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은 자기 영토가 아닌 것을 진짜 인공적으로 뭘 만들어가 자기 영토에 선을 끄도록 해놓은 행위를 해놔놓고 우리를 거기 지나가면은 이게 사실은 공해인데, 공해는 항해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 미국은 공해를 지나가는 자유를 누릴 뿐이고 공해를 지나서 우리는 훈련하고, 더더구나 남중국 해까지가 미국의 서태평양 사령부의 관할 구역으로 들어가니까 이 공해를 지나서 훈련하고 공해를 지나가는 유엔 해양협약에서 명시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뭔 소리야. 미국이 우리 영토까지 끼들어온다. 중국이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인공섬을 만들어놨어요. 9개 인공섬. 미국이 지나가는 것은, 미국은 공해를 항해할 수 있는 자유로 지나가는데 중국은 영토를, 자기 영토 내를, 국토를 침범했다고 미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토냐 공해냐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짜 전쟁까지는 아니라도 일촉즉발의 충돌이 일어난 게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하는 태도를 보면 누구 편을 들어준다? 인공섬을 억지로 만들어가 그게 미국이 지나가는 것이 중국 영토를 침범한다는데 손을 들어주는 꼴을 하고 있습니다. 왜? 1대1로를 하는 땅에서는, 육로에서는 옛날에 중앙아시아를 건너 아프리카까지 이르는,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가는 그 기초가 되는 육로를 중국이 끌고 가는데 몇 나라가 68개국이 지금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바다는 어떻게? 남중국해를 통해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 인도양을 거쳐 중동의 페르시아만까지 이르기를 중국이 자기들이 지나갈 수 있는 해상교통로라고 주장하는 그 작업에 68개국이, 중국의 해상로는 아니지만 68개국이 함께 설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라고 손을 들어주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 끼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1대1로의 바다 라인의 기초가 어디냐? 시발점이 어디냐? 남중국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 남중국해가 전체가 자기 땅이다. 우리 영토와 같으니까 아무도 못 지나간다. 중국에는 아무도 못 지나간다. 68개국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앞으로 내가 뭐 통행세를 받든 어쩌면 아니면 특혜를 주면서 지나가게 하겠다. 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나가서 안 돼. 왜냐하면 국제법 위반이고 중국 국내법 위반이고. 인공섬 9개 만든 근거는 뭡니까? 중국 국내 해양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으로 지금 미국에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뭐라고 했죠? 남중국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느 편도 편을 들지 않겠다 했지만 묵시적으로는 1대1로에 들어가고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에 손을 들어주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아시아 태평양 협력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결국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중국 편에 손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중국은 엄청난 걸 우리로부터 얻어낸 거죠. 주한미군 밀어내는 거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다라고 중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우리라는 건 중국이 여기에서 일이 되도록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북한 좀 꼬덕이고 한국의 반미 감정을 꼬덕이는 것만 하면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적씩 한 번씩 간보기로 들어가 보자.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한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자원 영역을, 우리라는 건 중국의 자원 영토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끽소리 안 하고 반응 안 하는 거는 우리 땅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서해 중간 지역을 계속 들어가면서 이걸 한국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대응하지 않으면, 반발하지 않으면 이건 중국 영토로 기정사실화되는 거다. 더 나아가서는 반발하지 않으니까 주한 미군을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택에 모으는, 평택의 힘을 모아주는 평택 기지에 대해서 중국은 한국과 북한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주한미군 내보내는 건 쉬운 거다. 주한미군이 나가면 아시아에서는 그칠 게 없다. 러시아 지금 뭐 다시 일어선다고 하지만 인구가 지금 러시아 인구가 얼마예요? 딱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1분의 1 정도입니다. 땅덩어리 중국보다 훨씬 더 크지만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자원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지만 기술이나 인력이, 노동인구가 너무 적고 중국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경제 체제를 통해서 순식간에 중국과 같은 10여 년에 걸친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은 아직은 러시아가 너무나 요원하니까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 건, 패권이라는 것은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큰 장애물, 보기 싫은 주한미군부터 밀어내자. 주한미군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한국과 북한의 남남 갈등을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게 중국이 중요하냐 미국이 중요하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면에서 그 두 개를 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거.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문정부는 중국이 더 중요하다라고 착각을 줄 수 있는 행동을, 그런 느낌이 들 행동을 계속 해오니까 중국이 나름대로 굉장히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확신을 얻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체 내 기술이 없는 우크라이나에서 우그러지는 고물 같은 항모를 가져왔지만 들여와가지고 지금 그걸 쭈물딱거려가 이제 중국의 독자적인 항모를 만드는 거로 벌써 두 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명실공히 중국의 독자적인 항모를 만든 항모 전단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항모 만든다는 게 뭡니까? 해양국가 되겠다는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의심이 듭니다.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자문을 해준다는 사람들의 사고를 보면은 과연 이 중국몽이라는 전략을 알고 자문을 해주는 건지, 더 나아가서는 알면서까지 주한미군을 밀어내고 한미동맹을 결렬시키는 앞장 선봉자 역할을 하면서 그 아이디어로 대통령을 어드바이스 해주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자문해주고 있는지,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 바라는 한반도의 미래는 어느 쪽으로 가고자 지금 방향키를 잡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미국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이때까지 우리에게 해오던 것처럼 우리 국익을 지켜주는 대변인, 선봉자, 독립된 국가로서의 우리의 국익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선봉자 역할을 중국이 해줄까요? 그 기대를 이 정부가 지금 걸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100차례 이상이나 서해 중간 라인을 EEZ,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간 라인을 넘어서는데도 함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중국몽 자체라는 것조차도 뭔지 모르니까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 당신은 큰 산이요, 우리는 작은 구렁이요. 추미애 당대표가 중국은 중국몽을 이루도록 우리가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겠다고 떠들어 제끼는 건지, 중국몽의 실체가 뭔지는 알고 이런 칼춤을 쳐주고 있는 건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지금 대북 특사 보낸다고 지금 완전히 뽕 맞은 것처럼 행복해 하는데, 지금 대북 특사가 문제가 아니고 한미관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중국이 중국몽을 펼친다고 하는 이때에 중국의 본심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정부가 지금 100차례 이상의 서해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간 라인을 넘어오면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본심을 지금 이늦게라도 깨닫는다면 여기에 대한 단호한 대안을 가지고 중국과 맞서야 됩니다. 여기야말로 바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밝히십시오. 이 나라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국가 이익이 무엇인지 지금 국민 전부가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의 국익이 뭔지를. 진짜 이 정부가 원하는 궁극적인 우리 국익이 주한미군을 빨리 밀어내고 한미동맹을 결렬시키고 남북한이 손을 잡고 그 후원자로 중국을 받아들이자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계속 되풀이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은 물 셀 틈 없으니까 미국의 힘을 빌려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자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안보와 동맹은 별개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국에 적용시키는 것인지, 안보와 경제는 별개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 적용시키는 건지 미국에 적용시키는지. 지금 이 정부는 안보와 경제는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은 중국에 적용시키고 안보와 경제는 별개라는 걸 미국에 적용시킵니다. 사실은 반대로 가야 되는지 이걸 정부가 먼저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국민에게. 권리가 있는 게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해에서의 중국의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중국의 침범에 대해서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이게 국민의 주문입니다. 저의 주문이 아니라. 제가 오늘 국내 정치를 얘기 안 하고 이 동북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일반 시청자들의 관심을 안 가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동북아의 한가운데에 지정학적으로 지전략적으로 가장 가운데 이 4강국에 의해 가지고 포위되어 있는 국가라는 것을 국민들은, 그리고 국가는, 이 정부는 똑바로 직시하고 거기서부터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그것을 직시한 상황에서 이렇게 포위된 국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는 걸 찾는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려고 이 방송을 한 것입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